근데 사실 AI 얘기 나왔으니까 제가 이 질문 드리는데요. 네네. 앞서 미국에서 사실 뉴스가 크게 지금 네. 불거지지 않아서 그렇지 AI 관련한 부실 대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는데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조지프 스티글리츠 네. 교수가 최근에 그 인공지능 AI 투자 열풍에 대해서 이 거품 가능성을 좀 경고를 했거든요. 예. 단장님은 근데 어떠세요? 이거는요. 지금 네. 저 스티글리츠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석학들도 어쨌든 지금 자산 가격에 있어서의 버블에 대한 우려는 제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저는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무언가 특정한 자산을 투자를 할 때 타이밍을 잡는다는 건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잠깐 생각해 보죠. 제가 예를 들어서 집을 사고 싶어요. 근데 5년 후에 돈이 모일 것 같거든요. 예. 근데 5년 후에 돈이 모일 것 같은데 5년 후에 사야 되지 않습니까? 음. 근데 보니까 5년 후에 5년까지 앞으로 5년 동안 엄청 오를 것 같아요. 집값이. 5년 후에 사면 안 되죠. 그렇죠. 지금 사야죠. 빚을 내서라도. 그렇죠. 그래서 사야죠. 연끌을 예, 예. 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예, 거지 예.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요. 에브리바디가 그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럼 모두가 지금 사면은 원래 이렇게 올라야 될 집값이 예. 이렇게 올라가요. 아, 그렇죠. 그럼 이게 너무 세게 올라가면 이 자체가 그러니까 결국엔 펀더멘탈이 좋은 건 맞는데 단기에 수급 쏠림이 생기면서 일시적으로 오버웨이시 되는 오버피팅이 되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런 오버페이스를 가져가는 걸 갖다가 이게 결국에는 숨을 죽이면서 이런 파동이 생겨나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시장에서는요 결국에는 너무 빨리 당겨오는 것들도 있고요. 또 어떤 때는 과도하게 아니야 하면서 너무 많이 떨어지는 경우들도 있고 예. 이 긴 시계열에서 보면 변동성은 얼마든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요 질문이 이게 버블이냐 이 예. 질문인데 예. 버블인지는 이 버블에 대한 정의도 되게 중요해요. 예. 몇 프로가 떨어져야 버블이고 몇 프로가 더 비싸야 버블이냐 이건 우리가 사실 정의 내리기가 그렇죠. 어렵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옛날에 저기 닷컴 버블 때라든지 예. 기업의 이익이 안 나면 버블이다라고 하면 지금은 닷컴 버블 때는 그랬거든요. 예. 근데 지금 또 그 상황하고 그건 달라요. 아니죠. 예. 근데 대신에 주가가 과도하게 높으면 버블이다. 그럼 지금도 고민해 볼 수가 있지만 과도하다는 게 또 얼마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버블인지 아닌지를 생각하는 거는 제 생각에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보다는요. 이게 파동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저는 이제 우리가 얘를 투자할까 말까 때문에 이게 고민하시는 거지. 예. 갑자기 우리가 막 저기 AI 산업의 어떤 뭐 이런 걸 뛰어들거나 보면서 이건 고민하는 건 아니니까. 아니잖아요. 예. 우리가 뭐 비즈니스 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제 투자 관점에서 보면은 얘가 어떤지를 알 수가 없으면 이럴 때는 시점을 분산해서 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해요. 시점을 분산한다는 게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한꺼번에 들어갔을 땐 잘못 걸릴 수 있잖아요. 예. 우리 혹시 어렸을 때 이게 줄넘기 할 때 이렇게 저쪽 끝에 한 명 있고 이게 이렇게 그렇죠. 돌렸던 거 기억나세요? 예. 그럼요. 거기 10명이 들어온다고 가정해봐요. 예. 그러면 한 명씩 들어오죠. 예. 그 어떤 장면인지 떠오르시죠? 그렇죠. 근데 10명이 한꺼번에 들어오면 100% 어떻게 되죠? 다 무조건 무조건 넘어지죠. 걸리죠. 무조건 걸리죠. 예, 무조건 걸리죠. 하나씩 들어와서 예. 잘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타이밍 보면서 예. 그렇게 움직이는 게 필요하겠죠. 계속 도니까. 예. 그래서 변동성이 높을 때는요. 줄이 계속 불투명하게 계속 돌지 않습니까? 예. 이럴 때는 이제 우리가 이제 볼 때 한 타이밍에 전체가 10명이 들어가면 안 되고요. 이럴 때는 나눠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지금이 좋은 시점이다 이런 예, 말씀보다는요. 지금 투자해도 되느냐. 예를 들어서 굉장히 불안한데 그럴 때에는 시점 분산이라는 걸 하면서 촘촘하게 자산까지 나눠서 들어오는 거죠. 불편해요. 여러 가지 가져간다는 예. 게. 그렇지만 이렇게 분산 투자를 했었을 때는 아무래도 한꺼번에 투자했을 때 대비해서 뒤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한결 낮을 수가 그럼요. 있겠죠. 그래서 예. 저는 이럴 땐 정찰병을 보내는 것도 괜찮다고 정찰병이요? 생각합니다. 예, 정찰병을 보내는 이유는 앞이 어떨지 몰라서 보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심하면은 정찰병이 안 가죠. 그럼요. 언제 가냐면 불안하니까 가잖아요. 예. 그럼 우리가 이제 저쪽에 우리 전쟁을 하려고 가는 거지 않습니까? 투자라는 그럼요. 전쟁을. 그럼 정찰병 하나 가야 될 것 같지 않으세요? 지금 분위기는. 예. 그러니까. 근데 소리 날 수 있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다 갔으면 어떡할 뻔했냐 이런 생각 그렇죠. 들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럼 이럴 조금만 때는 일단. 네, 그렇죠. 그런 게 시점 분산입니다. 그래서 줄넘기 줄 들어올 때 한 명씩 들어오는 거죠. 예, 그런 관점에서 좀 우리가 분산 투자라는 게 그래서 저도 옛날에는 분산 투자하세요라고 하면 어떻게 들렸냐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면 몸에 좋아요 이렇게 들렸거든요. 그거 부정할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에 없어요. 없죠. 근데 아무도 안 하고 싶잖아요. 예. 되게 재미없는 얘기거든요. 예. 뭘 사세요? 이게 대박입니다. 예. 근데 미래는 알 수 없습니다. 아니,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전쟁이 언제 끝날지 트럼프도 모르지 않을까요? 모르죠. 예, 그럼 어떤 전문가도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단기로 바라보면서 배팅 치는 거는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럴 때일수록 넓게 펼쳐서 대응하는 게 저는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 몰빵을 좋아해가지고 네. 이거 근데- AI 괜찮다 네. 그러면 여기 몰빵. 예. 뭐 반도체 좋다고 여기 몰빵. 근데 옛날하고 좀 달라진 거는 예. ETF라는 게 생겼잖아요. 예. ETF는 그 자체로 여러 종목을 담고 있어요. 그렇죠. 그 자체로 분산이 되고 요즘 이제 많은 분들이 ETF를 여러 개를 가입하세요. 그러면 저도요. 예,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ETF를 예를 들어 10개 가입했다.
그러면은 ETF 하나당 종목을 20에서 30개씩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분산이 되게 넓게 펼쳐지는 겁니다. 아. 네, 그러니까 약간 기존하고는 조금 다른 면이 물론 그렇게 해도 리스크가 예, 있는 건 예. 맞지만 기존 대비해 가지고는 아주 심한 쏠림하고는 조금 차이가 좀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한다면 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넓게 펼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하고 해야 된다. 이렇게 조언해 드립니다. 야, 그러니까 사실 뭐 개인적으로 본인이 디테일하게 투자하거나 이런 걸 좋아하는 분들은 뭐 종목이나 시점을 좀 분산해서 하는 것도 괜찮지만 저같이 좀 그런 거를 귀찮아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기존에 이게 상품들이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내가 ETF를 가입하면 내가 그거 나는 한 종목을 산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뭐 20개든 10개든 그걸 사놓은 거군요. 그러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하나의 종목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ETF를 하면 그 자체로 분산이잖아요. 예. 그 ETF가 10개 있으면 초분산이죠. 아. 그러니까 분산이 많이 들어가 있는 케이스가 예. 되죠. 그래서 분산은 많이 되면 될수록 물론 당연히 대박의 꿈은 많이 그건 낮아지겠지만 아니지만 뭐 최소한 뭐 그렇죠. 마이너스가 되는 거에 대해서는 예. 상당한 해지가 되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질문이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오늘 사면 단기에 떼부자 되냐? 네.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 그건 근데 점쟁이만. 예, 그렇죠. 근데 이제 길게 긴 호흡에서 보셨을 때는 지금 이렇게 넓게 촘촘하게 들어갔을 때는 예금 금리보다는 나은 수익.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은 좀 가능하지 않겠냐? 이런 것들이 우리가 포트폴리오 투자에서 바라보는 가장 큰 핵심이 됩니다. 단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전체적으로 AI와 관련해서 그래도 지금보다는 계속 발전하고 산업이 더 좀 좋아지지 않을 것 아니냐. 다만 지금이 과잉 투자냐 아니냐 혹은 버블이냐 아니냐를 판단하기에는 좀 어렵긴 하지만 네네. 그건 보는 시각에 따라서 지금 단기적으로 집중돼 있을 가능성도 있을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10년이나 뭐 20년 그렇죠. 관점으로 예. 본다면 여하튼 뭐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예. 조금 더 변화 발전하지 않겠냐라고 보시는 것 같네요. 지난 한 1년 정도 전을 비교해 보면 예. 이게 한 분이 그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인상 깊게 들었는데요. 퇴직연금 계좌에 돈이 있는데 퇴직연금은 잘 안 움직이잖아요. 예. 근데 개인이 ETF 하시는데 샀다 팔았다를 되게 많이 하셨나 봐요. 예. 어느 게 성과가 좋았을까 해서 보면 퇴직연금이 압도적입니다. 오, 그래요? 가만 놔둔 게 많이 그러니까 왜냐면 이렇게 올라가는데 샀다 예. 팔았다 하는 것보단 놔둔 게 많이 뛰었겠죠. 지난 1년을 보면은. 그래서 저는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예. 결국에는 우리가 긴 호흡에서 바라보잖아요. 그렇죠. 예. 긴 호흡에서 바라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긴 호흡에서 바라보면 약간 짧게 바라보면은 우리가 베팅을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완화가 되면서 이게 긴 호흡에서 바라본다는 건 되게 추상적으로 들리실 수 있지만 미래에는 세계 경제가 지금보다 더 성장해 있을 거야라는 믿음을 가져가는 겁니다. 네. 근데 저는 그게 뭐 엄청난 낙관론이라고까지는 생각은 안 합니다만 예. 글로벌 경제는 향후에도 인간의 기술 발전이라는 건 예. 향후에도 미래에 더 많은 발전을 가져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러려면은 아무래도 내가 투자 자산의 일정 정도는 예. 포트폴리오가 담겨져 있어야 되고 그조차 이런 전쟁 리스크 때문에 불확실해서 두렵다. 그러면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촘촘하게 다양한 자산을 시점을 나눠서 들어가는 예. 걸로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탄식을 했냐면 퇴직연금을 저희 우리 이재호 기획자가 예. 자기의 퇴직연금 수익률을 얘기를 하는데 저하고 너무 차이가 나서 제가 너무 낮더라고요. 예. 넌 어떻게 그렇게 높니? 그랬더니 뭐 상품을 변동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런 게 있냐고 해서 물어봐서 제가 변동을 했어요. 예. 그랬더니 사실 제 상품의 메인은 말씀하신 대로 고정적으로 안정적으로 가는 거라서 그게 수익률이 낮지 제가 변동한 조금은 수익률이 다 깨졌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그 예. 생각은 들어요. 뭐냐면 내가 들어가는 상품이 어떤 예. 앤지가 되게 중요한 건데 이게 화끈한 게 있고 예. 이제 불맛 나는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주식 채권이 섞여 들어가는 혼합형처럼 그렇죠. 장기적으로 꾸준한 성과를 내는 것들도 있거든요. 예. 근데 저는 내가 이게 맞는 것 같아라고 해서 내 성향에 맞게 가입을 했다면 예. 그걸 좀 길게 가져가는 게 더 맞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중간에 가끔씩 그럴 때가 있어요. 너무 뛰어 올라가면은 다른 게 예. 되게 부럽잖아요. 상대적으로 막 마음이 좀 불편하지 맞아요. 않습니까? 그러면 예. 이제 내 성향하고 맞지 않는 걸로 맞아요. 갈아타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예. 근데 그때 만약에 하필이면 또 이런 거 터지면 그러니까요. 이런 거 터지면 되게 불편하거든요. 예.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조금 이제 우리가 성향에 맞춰 가지고 특히 장기적으로 보시는 관점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야.